조국 전 장관이 본인 재판 중인데 검찰이 가족 인질극을 벌였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국, 가족 인질극. 장모 씨, 조민 씨와 H외고 동기가 조 씨를 세미나에서 본 적 없다라고 했다가 영상에 조 씨가 90% 맞다라고 진술을 소위 번복하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그러자 조 전 장관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 씨 가족 전체에 대해서 11번 조사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다. 자,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가족 인질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채워놓은 피고인 족쇄를 찾고 언론이 찍어둔 범죄인 낙인을 감내하며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변호사도 계시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자, 이 문제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상당히 많잖아요. 일단은 전주혜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본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본인의 진술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행사하지 않고 묵비권으로 일관했던 조국 전 장관이 다른 모든 혐의들까지 포함해서 가족 인질극을 벌였다. 조국을 잡기 위해서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뭐 어떤 말을 못할 게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지금 8월 11일이 선고 예정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얼마 이제 안 남고 최종 구형까지 2심에서 이제 된 상태고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이 조민 학생이냐 아니냐 그 세미나장에 있던 사람이 이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아니에요. 예. 근데 자꾸만 아주 지엽적인 걸 가지고 지금 본인의 무고함 그리고 또한 검찰 수사가 그런 잘못된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좀 그 선을 넘고 과도하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할 말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경심 교수가 이 지금 관련해서 이제 인턴 확인서나 이런 것을 위조한 것이 무려 7건이거든요. 위조나 아니면은 이제 허위 작성한 것이.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서울대 그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이제 인턴 확인서인데요. 근데 이 시기는 이제 2009년 5월 1일에서 14일까지가 그 인턴십 기간입니다. 그리고 세미나는 5월 15일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일단 5월 1일에서 14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인턴십에 참가했는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세미나를 갔다고 해서 인턴십에 참여를 안 하고 안 갔다고 해서 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렇지.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미나 갔다고 다 인턴십 했다라고 증명서 내면 그래서 인턴 천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일에서 14일까지가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가장 결정적인 진술은 오히려 한인섭 당시 교수. 그 센터장의 검찰 진술입니다. 예. 이분이 조민 학생을 본 적도 없고 조민 학생의 과제물을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본 적도 없고 네. 과제물 준 적도 없다고 하면 그게 더 재판에 있어서는 결정적이다. 제가 22년 판사 해본 경험으로는 판사를 22년이나 하셨어요? 좀 더 신빙성이 좀 더 결정적이죠. 그래서 이 지금 자꾸만 이제 이 쟁점을 흐리려고 하고 또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는 말을 또 민주당에서 쏟아내고 있어요. 네. 뭐 이낙연 지금 그 대권 후보도 또 그런 비난을 하고 있고 이게 자꾸만 정치의 장으로 자꾸만 이 재판을 끌어들이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사법부는 그냥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조국 정경심 교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일절 강경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정경심 씨의 1심에서는 상당수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2심 선고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2심 선고 결과도 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님은 네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설사 저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조민 양이다. 라고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뀐다면 그 부분만 바뀐다 하더라도
표창장 위조했다라는 의혹,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의혹, 논문의 제1저자가 부적절하다라는 의혹, 핵심 쟁점들이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죄로 돌아설 수 있는 겁니까, 법리적으로? 일단 저는 판사는 못 해봤어요. 예. 15만 해봤거든요. 15. 예. 그 연수원 다닐 때 2년차 때 15 한 2달인가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판사라고 하면 저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전에 이제 전주혜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 다른 것보다도 서울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런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도 없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고등학생 인턴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서울대가요? 서울대가. 그러니까 고등학생 인턴은 없었고 인턴이 있었다라고 해도 서울대생 학생이나 서울대 대학원생,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안 받았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세미나 같은 거 이제 뭐 교수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학 세미나 무슨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와보면 뭐 대개 한 20명 앉아있으면 많이 앉아있는 거라고요. 누가 왔는지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조민 친구 그 장모 씨가 그 자리에 왔었던 건 사실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그 친구의 또 박모 씨도 또 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민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왔네 뭐 못 왔네 이런 것들이 그 충분히 이게 그 판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계기는 뭐냐면은 그 장 씨의 진술이 번복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좀 격앙된 게 11번이나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3시간 반 공백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경험상 이제 변호사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같이 가달라고 하면은 검사실 간단 말이에요. 저런 일들이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인데 검찰에서 이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싶으면 10번, 20번도 불러요. 참고인들도. 저도 그렇게 따라가 본 적이 있고, 그 다음 처음에 이렇게 그 검사가 부르면 검사실에 딱 들어가면은 검사방이 그 안에 또 있거든요. 그럼 검사가 이제 참고인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수사를 하는데 참고인이시니까 좀 잘 좀 밝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드문 일은 아닌데 이걸 가지고 마치 엄청난 그러한 수사가 부당한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좀 실물을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장모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검찰에 부당한 수사 없다고 그랬어요. 뭐 협박이나 그런 거 없었고 그냥 뭐 여러 번 불렀다 그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의 법리적인 견해 들어봤습니다. 문제는 여당의 주요 주자들도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도 조국 전 장관을 거들면서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먼저 윤호중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관해 묻힐 뻔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끝모를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장 씨의 가족 두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줌도 안 되는 검찰 권력의 유지를 위해 국론마저 굴렬시킨 그 사람이 야당의 대권주자로 나서는 현실입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성공을 예감했던 검찰 각본 가족 인질극이 양심 고백에 의해 조기 종영되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윤호중 의원도 윤석열 총장 검찰을 매우 비판을 했는데 1심 판결에 따르면 저 서울대 인권 세미나 인턴 증명서를 소위 위조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역할이 있었다.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앞서서 두 분의 법리적인 의견도 우리가 들어봤는데 조 전 장관도 그렇고 윤호중 의원도 그렇고 왜 이게 검찰의 무리한 수사 가족 인질극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걸 받아서 다시 윤호중 원내대표죠. 그냥 정치인이 아닌 거죠. 공당의 대표인 거죠. 대표가 저걸 받아서 묻힐 뻔한 진실이 드러났다. 가족 인질극이다라고 표현했다면 거기에다 명백한 팩트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여권에 아주 독특한 DNA가 있죠. 그 논리 비약의 DNA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장 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 동영상 속의 여성은 조민 씨가 맞는 것 같다. 맞다. 99% 맞다. 뭐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진실이 지금 숨겨졌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장 씨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을 매도하지 말라. 검찰은 나를 존중했고 검찰이 어떤 협박이라든지 위협은 없었다. 다만 내가 나의 보복심 때문에 우리 가족은 너를, 그러니까 조민 씨를 의미하겠죠. 너를 도와줬는데 너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피해를 봤다. 이런 보복심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한 것 같다. 억측의 주장을 한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장 씨의 주장인데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서 어떤 진실이 달라진 거죠? 조금 전에 전주혜 의원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번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5월 15일까지 보름 동안 서울대 공익인권센터에서 조민 씨를 포함해서 당시에 그 외국의 유학파 학생들이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미나에 마지막 날 세미나에 참석한 동영상 자체가 그 인턴을 했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정경심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단순히 조민이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증언을 신경 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봤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기간 인턴을 했던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당시 외국 유학반이 AP 시험이라는 걸 봤다는 겁니다. AP 시험이 뭐냐면 미국의 대학의 학위를 미리 취득하는 시험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유학 시험인 거죠. 근데 당시에 조민 씨가 4과목 중 3과목을 만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려면 다른 인턴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당시 똑같은 얘기를 법정에 똑같이 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인턴 활동도 한 바 없다고. 그러니까 동영상 속에 조민 씨가 맞다는 얘기와 인턴 활동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양립되지 않는 거죠. 장 씨도 인턴 활동 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어떤 진실이 달라진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물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나마 본인들 유리한 하나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재판에서 뭔가 좀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싶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쟁점을 통해서 무슨 공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 무슨 본인도 검찰이 자기에게 어떤 위협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본인이 하고 그걸 또 다시 여권의 대선 주자나 여권의 유력 정치인 대표 등이 받아서 그렇게 프레임을 짠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사법부를 흔드는 처사인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당의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낙연 후보, 윤석열 검찰이 또 다른 가족을 인질로 잡고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것이다. 근거는 없습니다. 김두관 후보, 대통령 되기 위해 조국 가족을 파괴한 파렴치범, 딸 친구 가족까지 협박한 반인륜 가족 파괴범, 역시 근거는 없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김남국 의원, 조국 딸 친구 단순한 진술 번복 아닌 양심 선언, 윤석열 이제라도 잘못 인정하고 사과해야 검찰 수사권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 방금 김영주 의원님, 이재명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이분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기자의 비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시기에 그 장모군도 그런 어떤 그 동아리 안에서 그 세미나와 관련된 어떤 과제를 받았거나 토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에 따른 한 3시 반 이후에 세미나가 끝날 때쯤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모군은 초창기에 있어서 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이 있는 시간 내에 전 장관의 딸은 안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가기는 갔는데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말미에 마지막에 갔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그 얘기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옛날에도 이 자리에 했습니다만 저 자리에 있다 없다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고 인턴이라고 하는 과정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느냐 하는 것도 그렇고 한민석 교수도 그 당시에 그런 것을 과제로 내줄 만한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나 대선 주자들, 대선 캠프에서 말하는 저런 그 성명이라든지 입장들은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20대들을 관점에서 보면 아니 586 꼰대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막 프레임을 씌워가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조금 정확하게 정치하게 이 문제를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앞으로 대선을 맞이하는 민주당에게 좋은 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이제 장 씨와 조민 양이 언제 세미나에 출석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김영주 의원님의 합리적인 추정이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조국 정경심 두 부부는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재차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속보인데 1,896명, 2,000명에 육박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법리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8월 둘째 주면 2심 재판 결과도 발표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법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인질극이라고 하고 억울하다라고 하고 1심 재판부에서는 조국 전경심 두 부부와 전혀 상반된 선고를 내렸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민 친구 장모 씨 진술 번복에 민주당은 진실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했지만 핵심은 실제 그래서 인턴 활동을 했냐가 여부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내용은 1월 1일에서 15일까지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국, 딸, 장모 씨에게 보낸 메일 근거로 인턴 활동이 있었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그 장 씨가 나 인턴 안 했는데요. 스터디도 안 했는데요. 검찰에서도 그 세미나 한 번 간 것 같고 인턴 했다고 할 수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전주의 의원님.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어떤 그 장모 씨의 이제 증언 말고도 이제 같이 또 인턴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이제 친구 박모 씨의 또 증언이나 검찰 진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인섭 교수님 그 인권센터 센터장의 그런 이제 그 검찰 진술 이제 이런 것이 다 차곡차곡 모여서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열심히 다툴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사실 이 공익센터에서 이제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지금 조 전 장관은 또 그렇게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이 위조했다. 네. 그래서 이제 센터장인 한인섭 교수의 이제 승낙을 받지 않고 사무처 직원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위조 혐의로 지금 그렇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본인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결국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이 부분을 위조를 했다 이렇게 사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이제 본인의 이제 부인권을 이제 행사를 한다고 보고 있고요. 2심 재판도 상당히 그래도 많은 기회를 주면서 또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한 그런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있을 그 판결에서는 또 현명한 재판을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네. 대권 주자들하고 여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논평을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 압박을 좀 느낍니까? 판사 22년 해보셨으니까. 압박을 느끼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굉장히 사법권 독립에 침해 요소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야당 법사위에 전주의 의원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